더 이상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버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 상임위들의 또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미 국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정치권을 연일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요. 새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와호장룡,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두 분께도 새해 인사 시청자들께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우리 MBC 뉴스외전 와호장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뉴스외전이 마의 4% 시청률을 돌파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님. 네, MBC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있는 한 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시청률이? 예, 돼지해인데 올해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풍성하고 오늘 말이 잘 안 되네요. 풍요로운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봉계 의원님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박 의원님께서 이제 운영위원으로 긴급 투입이 되셨습니다. 야당 공세에 이제 맞대응을 하셨는데 여권에서는 뭐 운영위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태우라는 전직 특감반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너무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너무 끌려다닌 거 아니냐. 한 방이 없었다. 저는 거꾸로 오히려 한 방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야당이요? 예, 네. 준비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태우의 그 폭로라는 것이 목록만 있고 내용이 없고요. 또 본인의 비위 혐의를 이제 방어하려고 그러한 일종의 정치 공세를 핀 건데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너무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너무 이렇게 홀딱 빠졌다가 큰 코를 다치신 거 아닌가. 저는 객관적으로 그날 진행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도 운영위원들 전면 교체를 하면서 공세를 펼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평가를 보면은 언론들 대체적인 평가가 한 방이 없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당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특검이나 국정조사 필요성이 좀 증명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다고 그래요. 그 운영위 보시고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결정적인 한 방이야 그 청와대 감찰반원이 민간 사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한 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제한된 시간에 여야가 정치적인 공방을 하기가 좀 쉽죠. 그런데 모든 이 민간 사찰에 대한 정보 또 보고 어떤 개통 이거에서 모든 그 정보를 독점한 사람들은 사실은 임종석 실장하고 조국 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실은 이제 입을 닫고 있는데 저는 운영위원회 열리는 걸 보면서 아직도 문정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잘못할 리가 없다라는 그런 자세로 일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이 초래된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아주 진지하게 좀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은 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그럼 뭔가 자료라든지 뭐 증언이라든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 한 방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는 사태였는지는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점한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인데 그것이 뭐 국회에서 짧게 운영위원회 한번 열었다고 해서 밝혀질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밝힐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이제 시작이다. 국조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된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그날 운영위원 멤버니까 참석했죠. 네. 첫 번째 질의를 시작했죠. 네. 그러나 대표께서 뭐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우리가 이제 먹을 만한 요리를 만들 때 이 거리가 많으면 충분히 그걸 요리를 할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인데 네. 내용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재, 거리가 없다. 더더군다나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어쩌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그 현안 보고라 하더라도 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결국은 헛방이었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봅니다. 특검 국정조사까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그 자유한국당이 그 진흙탕의 그 어떤 그 특감반원의 주장에서 좀 이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정말로 진정한 우리 민생도 어렵고 통일 문제도 심각하고 또 우리 안보 문제도 대단히 지금 중차대한데 그리로 돌아오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권에서는 일단 여당에서는 운영위로 일단 일단락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김영우 의원께서는 이 검찰 수사를 다 보고 나서 혹시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얘기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를 일단 보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보통의 특검의 경우는 그래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한 경우에 이제 특검을 추진하는 게 관례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계가 됐다는 것 때문에 과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검찰을 믿고 싶지만 요즘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예가 있어요. 이거 우리 윤한홍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어제 이제 발표를 하신 건데 작년에 있었던 그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구지검이 수사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 그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공소장에는 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취득 경위나 유통 경로나 자금 거래 내역 등 핵심 내용이 완전히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북한산 석탄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죠. 밀반입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대구지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연 그 조국 민정수석 또 민정수석실이 연루가 되어 있는 민간 사찰에 대해서 지금 수원지검입니까? 수원 네, 맞습니다. 수사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드는 겁니다. 우리 야당으로서는. 정확히는 지금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수사 주체는 이제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검이고요. 그냥 김태우 수사관, 전 수사관은 지금 수원지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는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 대구 그래서 석탄 밀반입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거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검찰이 아직도 이제 그 정권 실세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이 되는 민간 사찰에 대해서 과연 그 수사를 제대로 할까?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 야당에서는 이제 특검이 길이다. 또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검찰 수사는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일단 뭐 어떤 쪽으로 주장을 하든 간에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그렇죠. 제대로 하기를 우리는 바라죠. 한번 지켜보시죠. 네, 지켜보시죠. 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또 다른 폭로. 지금까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KTNG 사장 교체를 지시하는 등의 인간 기업 인사 채용 의혹이고요. 개입 의혹이고요. 또한 다른 하나는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이겁니다. 지금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박범계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날 운영위 현안 보고 때도 제가 다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유서도 발견됐다. 조금 전에는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일보가 나왔는데 너무 신재민 사무관이 본인이 느낀 차원에서의 생각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론이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다뤄주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생겼다고 보는데요. 이 제시하는 김태우부터 신재민까지 제시하는 이슈들이 하루를 버티질 못해요. 하루 얘기하면 그 다음날 해명이 되고 또 다른 이슈, 또 다른 이슈, 또 다른 이슈. KTNG 건도 본인이 직접 다룬 사안이 아니고 남의 말을 어디선지 분명하지 않지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술집인지 누군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형사소송법상에
전문 법칙 중에 제재 전문이라고 해서 아주 제재 전문이요? 아주 믿기 어려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적자 국채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예요. 적자 국채 발행으로 뭐 박근혜 정부의 부채 비율을 국채 비율을 늘리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이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예요.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그 4조 원 적자 국채를 발행 안 됐잖아요. 결국은 네. 발행을 하더라도 GDP 대비 뭐 국채 비율이 0.2%밖에 변동을 못 줘요. 키도 안 난다는 키도 안 말씀이신 나는 거죠? 얘기예요. 네. 또 하나 뭐 페이백 바이백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환이지 않습니까? 네. 국고제 상환인데 그 문제도 본인은 이제 언론에 브리핑 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위에서부터 못하게 막더라. 그리고 취소했다 얘기했는데 일선에서 대대장이 중대장이 전투 준비를 해서 방아쇠를 딱 당기려고 한 순간에 사단장이나 상부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방아쇠 당기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신재민 사무관이 본인이 느끼는 그것으로 마치 모든 것의 종합적인 최종 정책 판단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이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뷰로크래시, 소위 관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는 관료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 공무원 제도의 이 관료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협의를 해서 다스리는 거지 네. 국고채를 다루는 내 사무관이 나 외에는 누구도 언터처블 손댈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발상이죠. 청와대 비서관이 이제 뭐 전화를 네, 하고 압력을 네, 네. 가했다는 부분도 나왔는데 차 비서관이요?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경제 정책 분야 아닙니까? 당연한 그러면 겁니다. 전화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매주마다 우리 김영우 위원장님도 예전에 과거 정부 때 아마 하셨을 거예요. 당정청 협의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부처에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무적 판단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당이 집권당이 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중에는 지시성의 내용들도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도 다 집권남용이고 뭐 월권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하시겠습니까? 엄청난 그 내로남불입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촛불 정권이라고 합니다만 촛불 정권. 네. 근데 내로남불 정권이 됐어요. 지금 우리 박범계 의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만은 당정청 회의 우리도 다 했죠. 네. 하지만은 부당하게 민간 기업에 인사 개입을 한다든지 네. 또 청와대 뭐 수석이나 비서관이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홍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언론사에 전화를 한다든지 그 이정현 수석이 한 거죠. 이런 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펄펄 뛰었던 과거 야당 의원님들이 이제 여당 의원님이 되셨는데 네. 이런 내로남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문정부가 사무관들하고 지금 엄청나게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태우 사무관도 그렇고 또 그 사무관이 감찰 한 단원도 육급, 그랬고, 육급 예, 사무관. 신재민도 그렇고. 네.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공익 제보란 말이죠, 양심적인. 과거에는 또 그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도 여당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뭔가 제보를 하면은 촛불 영웅이라고 그러고 공익 제보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비리가 있다, 범죄가 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자세로 초지일관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놀랍고요. 그 다음에 신재민 사무관의 경우에는 국가 그 부채 비율과 관련해 가지고 네. 차관보들이 참여한 그 SNS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것을 예? 그런 내용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2017년에 문 정부가 시작됐지만 국가 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연도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때 적자 부채 비율을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을 덜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물론 다행히 그런 정책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안 했잖아요. 회의를 거쳐서 그것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SNS 대화력 보면은 확연히 나타나요. 자, 봐요. 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 김영우 의원님. 예, 적자 부채 하려고 했던 알겠습니다. 2017년도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4개월 남짓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딱. 더군다나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7개월 정도를 1년 12달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예요. 그래서 2018년을 그래서- 예상하고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고 한 거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1년을 그렇게 계산하지만 디테일로 들어가서 따져보면 어느 정부에서 이것이 발행되는지 그걸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무책임한 정책을 피려고 하는 KTNG는 민간 기업이긴 하나 담배 사업법상 담배는 말 그대로 전매 사업이에요. 그래서 담배 사업법상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민간 기업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또 국고채 개입했다면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다는 발언이세요? 제가 법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리를 좀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두 거예요. 번째는 KTNG 인사 개입에 해도 그것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지금? 청와대가 관여해도 별로 위협하지 않다라는 말씀 아니세요? 자, 두 번째 들으세요. 심각합니다. 안 심각합니다. 하나도. 국고채 비율 그거는 당정청에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중요한 경제 수단이에요. 경제 정책이에요. 그것을 왜 청와대가 관여를 못 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청와대가 그럼 관여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제와 부채 비율을 제가 덜 잠깐만 떨어뜨리자고 전제와 하는 법률을 거는 좀 이해하시고 답을 내요. 청와대가 관여하는 사건이죠. 거는 청와대에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니 제가 그걸 기관이니까 비판하는 게 할수 아니잖아요. 있는데 그게 부당했느냐, 그렇습니다. 합당했느냐의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부당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 합당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청와대는 경제 정책을 써야죠. 하지만은 왜 부당하지 않느냐면 여기 SNS 대화력에 박근혜 정부의 국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적자 부채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SNS에서 이렇게 쓰인 게 아닙니까? 이것을 신재민도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그 회의에 배석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부당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이거 겁니다. 엄청난 부당하려면 통계 적어도 조작이죠. 그 국고채 그 비율이라든지 또는 적자 국채의 발행에 대해서 누구도 이론 없이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까지 포함해서 기재부 사무관만이 아니라 기재부 전체 의견과 플러스 청와대 일각에서도 그것이 타당한데 어떤 특정한 이해적 관계, 어떤 이권적인 요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부당한 거지 그것에 대한 당부당의 서로 간에 논쟁이 있을 때 발행할 수도 있고 안 발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때 사무관이 판단하는 것과 서기관이 판단하는 것과 장관이 판단하는 것과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은 다 다른 거라요. 그러니까 그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지 강요라고 주장했어요. 지금 신재민.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예. 드리고 싶네요.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요. 네. 예, 종합된 의견이 최종 결정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무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에 분노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어떻게 문정부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가 뭐 그랬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 부채 비율 이것이 박근혜 정부 때 떨어지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자 국가 부채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차관부가 얘기하게 거 아닙니까? 또 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사무관 이거는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무관이든 주사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비리에 분노한 거예요. 사무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을 폭로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것만 믿죠.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만 집중하시지.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럼 큰일 난다 이 말씀이에요. 양심적인 그 공익 제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신재민 사무관이 유튜브 광고를 학원 광고를 했다. 이 사람도 또 순수한 그 의도로 볼 수 없다. 그 또 사실이잖아요. 김태우 수사관 범법자로 모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 이상하게 지금 정부의 여당은 뭔가 고발을 하나만 더 하면 말씀드릴게요. 제보를 하면 두 가지. 범법자 취급을 먼저 자, 하더라고요. 이부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익 내용이죠. 제보자라고 보시는 거고 김태우 수사관이든 신재민 전 사무관이든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유한국당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죠, 네, 제가. 아닙니다. 제보의 내용을 좀 봐주세요. 어찌됐든 신재민 저분이 급수와 관계없이 공익제보 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이 건강한 사회고 제가 그런 얘기를 가장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유튜브 그 동영상에 메가스터디가 왜 나옵니까? 그것은 뭔가 빌미를 제공한 거고요. 두 번째, 신재민 전 사무관의 모교인 그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 모교 교수님조차도 신재민 사무관의 경력은 짧고 본인이 보는 경제 판단이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일가를 했어요.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2016년 4월인가 박근혜 국정농단이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설왕설래 할 때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좋게 얘기한 게. 전 그런 측면에서 공익제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과하다. 그리고 심지어 뭐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문제를 가지고 제1야당, 집권 경험이 너무나 오래 있는 제1야당이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언에 경도돼서 정말 그 정부를 정말 흔든다면 저는 집권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좀, 우리 좀 뭐 존경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님들께 한번 좀 냉철하게 좀 이 사태를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고언도 드립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뚝이 조그만 구멍이 터지기 때문에 결국은 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렇죠? 또 조그만 민간 사찰이라든지 뭐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이거에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저는 과거 정부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정부에서도 이런 민간 사찰이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과거 정부의 경제적인 경제 정책 실패를 주장하기 위해서 적자 그 국가 부채까지 발행할 정도의 마음을 먹었다면은 현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 청와대 그 대변인서부터 문정부 사람들은 민간 사찰에 DNA가 없다는 등 완전히 아주 무결점하다. 문정부 지사들은 무결점하고 잘못한 게 없다. 조국 수석 또 임종석 비서실장도 운영위에 나와서 완전히 무슨 굉장히 너무 이렇게 떻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세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관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이 사람이 경제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네. 잘못된 정책, 방향이 잘못됐거나 과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어떤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번에 그 제보를 한 건데 이 사람을 무조건 마치 그 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서 광고 수입이나 올리려고 하는 파렴치범으로 몰면 안 되죠. 김영우님, 이제 여기서 이 문제는 반박할 여기서 수는 있지만 네, 뭐 정리를 하도록 자세히 하겠습니다.